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각종 신살 중에서 흉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강의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사주 플러스 명리학 강좌입니다. 1. 도화살. 풍류와 조색을 즐기는 편으로 이성 문제로 구설수가 따르기 쉽습니다. 애교가 많고 정조관념도 강한 편입니다.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명랑하고 사교적이며 대인관계에 좋은 작용을 하므로 도화살이 길한 작용을 하는 경우는 연예인, 유흥업 등으로 대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홍염살. 홍련살은 도화살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작용을 합니다. 홍염살이 있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이성에게 돋보이려 애쓰는 타입이라 사치와 허영을 좋아하게 됩니다. 도화살이 내면에 잠재된 향기가 스며 나오는 것이라면 홍염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성을 유혹하는 타입입니다. 화류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많은 살립니다. 도화살하고 홍염살, 여기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한번 드려보기로 하죠. 자, 이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죠. 옛날에는 이 도화살이 이성을 유혹하는 살이라고 해서 상당히 나쁘게도 봤는데, 최근에는 또 이 도화살이 연예인살이라고 해가지고 도화살 화장법까지도 생기고, 상당히 오히려 또 인기살로 좋은 살로 보기도 합니다. 도화살 종류를 한번 살펴보죠. 자, 도화살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습니다. 나체도화, 이런 것도 있고요. 나체도화, 그 다음에 월장도화, 그 다음에 곤랑도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나체도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음란해가지고 속옷은 아직 입지 않고 지내고 또 핑계만 되면 또 옷 벗기 좋아한다, 이런 좀 음란성을 좀 띤 그런 도화를 말하고요. 이 월장도화 같은 경우에는 색을 밝히다가 상대편이 너무 이쁘게 느껴져 가지고 담을 넘게 되는 그런 도화라고 해가지고 성병에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도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곤랑도화 같은 경우에는 색정이 넘쳐 가지고 법을 어겨서라도 이성을 찾게 되는 그런 도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 묻은 바가지에 깨알이 달라붙듯이 남자들이 달라붙는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편적으로 이 도화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많이 지칭한다 볼 수도 있겠죠. 자,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연월주가 도화면은 장내도화, 일시주가 도화면은 장외도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장내도화의 지지 중에서 시장간이 천간에 투출하면은 만약에 재성이나 관성, 인성이 투출하면은 능지도 있고 또 귀함도 받는 그런 기운이다. 한마디로 좋은 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대신에 이 장외도화는 여기 장외조입니다. 장외도화 같은 경우에는 대문박 도화니까 어떻습니까? 바람기나 유흥 이런 쪽으로 분류하기도 하니까 그렇게도 구분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화 같은 경우에는 도화가 어떻습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지성과 학문으로 자신의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영업을 하거나 어떤 발표를 하거나 정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자신의 입장을 좀 낮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 주변 인기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겠고,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도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기생사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나쁜 그런 살로 여겨졌지만은, 현대는 인기살이라고 해가지고 이성의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특히 여자 연예인들한테는 이 도화살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살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화가 여기 보시면은 연지가 이렇게 보시면은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 월지, 일지, 시지가 있으면은 이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연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요 연지가 기준이 돼 가지고 이 연지가 인호술이면은, 이 연지가 인호술일 때 각주가
묘목이면은 도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신자진일 때 유금이면은 도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일 때 오화가 있으면은 도화가 되고, 해묘일 때 자수가 있으면 도화라고 보는데요. 실무에서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있으면 현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좌우묘유가 있으면은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 도화로 봅니다. 이게 보편적인 현대 추세에서 도화살을 보는 그런 방식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좌우묘유죠, 그죠? 이렇게 좌우묘유인데 좌우묘유가 있으면은 무조건 도화로 본다 그랬죠. 그런데 이 좌우묘유에 따라서도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자수가 도화면은 그 육체적인 그런 도화, 그러니까 성적인 접촉이 많은 그런 도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 오화가 도화에 가야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나서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 각광을 받거나 인기가 있는 그런 도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묘목이 도화면은 육체적으로 그 몸매가 좀 돋보이고 스킨십 같은 거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그런 타입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금이 도화면은 재치가 좀 강한, 좀 유머스럽고 애교스러운 그런 도화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시면은, 만약 비급이 도화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로부터 뭐 애인을 뺏기거나 이런 관계가 돼 가지고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통정하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만약에 그 상관이 도하면은, 이 도화가 상관이란 이야기죠. 상관이 도하면은 부하 직원이나 아래 사람들하고 연문이 좀 생길 수도 있겠고, 또 상관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관을 극하는 기운이죠. 관을 극하다 보니까 법을 좀 무시하고 좀 불륜에 가까운 그런 정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홍념살이 있죠, 그죠? 이 홍념살하고 도화살하고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 도화살하고 홍념살 같은 경우에는, 이 도화살은 그 자기가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 가지고 밖으로 좀 드러내는 그런 기운이고, 이 홍념살 같은 경우에는 사향의 향기라고도 합니다. 사향 같은 경우에는 겹겹이 사나도 그 향기가 백리 밖에 나간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그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성이 고이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념살이 있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길 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아내가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가 너무 진해가지고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말도 있고, 또 나이와 무관하게 또 눈웃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편이 그 매혹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홍념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유별나게 그 드러내고 뽐내지 않아도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매력이 있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성이 고이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금 자신을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표현해 가지고 남들한테 뽐내는 그런 인기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념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꼬이다 보니까 돈키호테식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그 여자를 차지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이 홍념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자신의 그 처신관리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강의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삼격각살, 부모, 형제 등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고 외지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는 살림입니다. 덜어는 몸이 상하거나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남의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바쁘기만 할 뿐 실속이 부족합니다. 사급각살, 팔이나 다리 등 관절이 부러지거나 다치는 살림입니다. 넘어지거나 다쳐 소아마비나 반신불수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음착살, 상보살이나 상처살로 알려지는 살로 부부간에 불화하거나 이별수를 만나기 쉽습니다. 일주에 음착살이 있으면 외갓집에 흉액이 따르고 사주에 있으면 처가가 쇠하게 됩니다. 육양착살, 부부간의 인연에 박해 결혼을 하더라도 풍파가 많게 됩니다. 일지가 양착살이면 외가가 몰락하기 쉽고, 시주가 양착살이면 처가 고독하거나 처가가 몰락하기 쉽습니다. 칠현침살, 성격이 까다롭고 바늘과 같이 꼭꼭 찌르는 듯한 독설을 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주변에 적이 많고 관제구설에 노출되기 쉬운 살림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찌르는 의미를 가지는
의사나 약사, 간호사 또는 도살업에 종사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요만큼 하고 약간 설명을 좀 곁들여 보면은 이 격각살 같은 경우에는 외로운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급각살 같은 경우에는 다치기 쉬우니까 그 팔다리 같은 거 관절이 다치기 쉬우니까 건강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여기 엄착살, 양착살이 있는데, 그죠? 이 엄착살, 양착살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에 불화나 갈등이 좀 심할 수 있으니까 부부간에 조금 양보하고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정도 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현침살이 있습니다. 이 현침살 같은 경우에는 사주 중에 이렇게 갑이나 신금이나 묘목, 오화, 미토, 그 다음에 신금, 지지의 신금이죠.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그 자체로 현침살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간목 같으면은, 자, 간목은 간목 요렇게 생겼죠, 그죠? 간목,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묘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오화는 이렇게 생겼고, 미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금도 이렇게 생겼죠, 지지 신금. 전부 다 이렇게 침이 하나씩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침이 있는 요 6가지 글자가 사주 중에 있으면은 그 자체로 그 현침살로 본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침이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 좀 콕콕 찌르는 독설도 하기 쉽겠고, 꼭 독설이라는 게 아니고 좀 날카로운 질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악의로 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좀 화합하지 못해 가지고 주변에 좀 적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모 방송국의 앵커가 현침살이 많아 가지고 그런 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갑친 묘오 미신이죠, 그죠? 자, 이쪽이 조금 서두고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천간으로는 간목하고 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묘목, 그 다음에 오화, 미토, 지지의 신금이 있죠. 자, 요게 현침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현침살을 놓고 보시면은 앵커의 사주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요게 미토 요거죠, 그죠? 자, 요게 미토, 요것도 미토, 그죠? 요게 신금, 나란히 이렇게 세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미토 현짐살이죠. 여기도 현짐살이죠. 자, 여기도 현짐살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상당히 이분의 사주를 가지고 조금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 현짐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현짐살 대강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나머지 강의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팔양이살. 양인살은 오만불손하고 성정이 거칠어 타인과 타협할 줄 모르는 타입이 됩니다. 양인살은 태양 아래 빛나는 칼날의 섬뜩한 뜻을 지닌 흉살입니다. 양인살은 신강사주인 경우는 흉작용을 하지만 신약사주의 경우는 기란작용을 합니다. 양인살을 가진 사람은 칼을 다루는 직업인 의사, 간호사, 경찰, 군인, 도살업, 정육점 등을 택하면 크게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구괴강살. 괴강살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살로 고집과 자존심이 강해 남편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살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합하기 힘들고 부부간에도 이별수가 따르기 쉽습니다. 시표신살. 부모나 고향과 인연이 부족한 살이라 분가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쉽습니다. 사기수나 손재수를 당하기 쉽고 부부간에도 인연이 부족해 생사이별수가 따르기 쉽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설명을 조금 보충해드리고 강의를 끝내기로 합니다. 자, 여기 양인살 같은 경우에는 성정이 조금 거칠어 가지고 타협이 좀 불가능하다 한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 양인은 급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간목 있을 때 묘목, 그죠? 을목 있을 때 이렇게 진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을 때 오화, 이런 식으로 급제에 준하는 그런 경우가 양인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인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급제니까 그냥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흉의가 적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양인살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칼을 다루는 그런 직업군을 좀 선택하시면은 업상대체가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괴강살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살이라고 합니다. 우두머리살이다 보니까 부부간에 상대편한테 양보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부부간의 불화가 좀 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괴강살 가지신 분들은 조금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은 부부간에도 화목하고 잘 지낼 수도 있겠죠. 효신살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좀 불효한 그런 경우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신살 있는 분들은 부모하고 관계를 좀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길어지고 또 좀 설명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하기로 합니다. 자, 이만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강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